안녕하십니까. 와인 마시는 톰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을 하네요. 여기 어디죠? 제 집무실입니다. 제 사무실, 제 방이에요. 뒤에 와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테스팅한 와인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와인들을 제 방에다 진열을 해뒀죠. 그동안 좀 많이 바쁘셨죠? 네,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바빴습니다. 11월 중순에는 이제 라페트 두 샴페인 때문에 뉴욕에 출장을 다녀왔고, 이제 일주일 정도 한국에 있다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는 이제 한 20일 정도 부르고니하고 샴페인을 다녀왔어요. 열흘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르고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지난번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제 픽상 막사네를 시작으로 이제 주르 샹브르땡, 모르생드니, 샹벌뮤지까지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부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구조의 어떤 면적, 품종, 소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독자분들을 설명드립니다. 부조는 이제 옆 동네인 샹벌뮤지니하고 이제 본노만의 사이에 이제 끼어진 지역인데, 개인적으로 샹벌뮤지니하고 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특히 이제 프리메크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샹벌뮤지니하고 거의 경계도 없이 붙어 있고, 전체적인 면적은 약 7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재미난 거는 그랑크루 비율이 가장 높아요. 이제 꼬뚜드 뒤에서는 이제 좀 드문 편인데, 화이트 와인인 프리메크루, 르클로 블랑도 이제 모노폴로 생산이 되고 있어요. 부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가 한 240에서 280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이 작가님 요번에 갔다 와서 이제 봤잖아. 네. 굉장히 평지의 낮은 지역이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좀 낮은 편이고, 경사 위쪽에 이제 갈색 석회암이 베이스고,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풍화자극에서 굉장히 작은 이제 석회석들이 많은 편이고, 이제 내려갈수록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의 전토가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깊은 이제 아래에 내려가는 이제 베이스 심토는 이제 1000년 전에 그 시토 수도사들이 이제 돌을 캐내었다고 할 만큼 단단한 석회암들이 있어요. 구독? 구조에도 이제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등급에 따라서 표고가 설명을 가장 먼저 이제 빌라지급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르 빌라지, 클로 르 빌라지, 그 다음에 르 클로드 프레드 등이 있고, 부조에서는 딱 2명의 생산자를 이제 아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멘드라 부지에라고, 그 다음에 벤자민 르루입니다. 도멘드라 부지에는 이제 클로 프레르를 모노폴로 소유를 하고 있고, 약 한 30%에서 40% 정도 홀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이제 와인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노폴로 이제 0.82 헥타 정도를 소유한 클로프레를 소유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포도나무가 1984년에 심어졌죠. 그리고 이제 87년, 90년 초반에 나눠가면서 이제 포도밭이 심어졌고, 벤자민 르루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 빌라지를 0.69 헥타 소유를 하고 있어요. 도멘드라 부르제르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만들어진 도메인이긴 하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거는 이제 부르고뉴 최대 네고시앙 중 하나인 장 클로드 보아세라고 해서, 이제 보아세의 아들 장 샤를 보아세, 이 친구가 이제 미국 수입사인 갤로, 미국의 제일 큰 회사죠. 몬다비하고 이제 거의 맞짱을 뜰 만한 가장 큰 회사인데, 이제 갈로의 사이가 되면서 네고시앙만 하던 집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죠. 지금 마샹 토즈 이제 와인 메이커죠. 5년 이제 파스칼 마샹이 와인 메이커로 버라 지뚜아를 영입해서 그 비오디나니 농토보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꼼트 아르망이라고 해서 뽀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이죠. 이제 꼼트 아르망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면서 이제 실력을 인정을 받았죠. 이때 이제 1985년부터 99년까지 와인 양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도멘 부주레에 들어가서 이제 파스칼로 일을 하다가 2006년에 이제 그 마샹 토즈라고 하는 이제 본인의 이름을 달고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는 이제 또 굉장히 유명한 와인메이커죠. 이제 피에르 뱅상. 사실 이분이 유명하게 된 건 이제 르플레브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게 됐죠. 왜냐면 그 앙클라우드 르플레브가 2016년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2017년에 이분이 이제 르플레브로 자리를 이동했는데, 피에르 뱅상이 만든 특히나 화이트 와인 이제 도멘드라 부주제 와인들이 2014년, 15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지금 도멘드라 부르제 같은 경우에는 실비 와이오가 와인을 생산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앙클라우드 누플레브가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등졌어요. 대부분 딸이 와이너리를 물려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뭐 전혀 상관없는 브리스라고 하는 장사하시는 분이 와이너리를 물려받게 됐죠. 뭐 언제까지 경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딸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0년 안에 인수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다시 예전의 명성, 지금도 물론 굉장히 좋은 와인을 만들고 있지만은 더 좋은 와인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부조의 이제 터줏대감이죠. 도메인 이제 베르타냐 같은 경우에는 뭐 레드도 생산하고 화이트 와인도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뭐 그냥 고만고만하다. 드실 거면 앞에 말씀드린 이제 도메인드라 부제르하고 벤자민 르루를 드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프리미엄 크루입니다. 전체 면적이 12헥타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지리상으로 이제 언덕편에 있는 뮤지니아와 이렇게 딱 맞닿아 있거든요. 이제 바로 이제 클로드라 페리에인데 면적은 2.26헥타 정도 되고 베르타냐의 모노폴이에요. 그리고 이제 뮤지니 그다음에 레자무르하고 이렇게 딱 경계선을 통해서 맞닿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높이가 한 10m 이상 푹 꺼져 있죠. 예전에 여기 같은 경우는 1855년도에는 뭐 샤르도네만 사실 심어졌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리플팅 해서 피노누아만 생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반만 하시면 됩니다. 비추천이군요. 비추천. 아니, 비추천은 아니라 그냥 반만 하시면 돼요. 생산자가 중요하다. 바로 옆에 레자무르하고 여기하고 포도 와인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데. 근데 정말 거기는 그 고인 거죠. 피가 고인. 그러니까 가다가 완전 쑥 꺼지잖아요. 뭐 일조량도 다를 거고 그런 차이가 있죠. 네. 그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프리미엄 크루는 르프티 부조예요. 전체 면적이 이제 3.49헥타 정도 되고 부조 프리미엄 크루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와인들을 생산이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석회석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살짝 이제 경사도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샹벌 뮤지니하고 상당히 비슷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어요. 이제 위로는 뮤지니, 옆으로는 이제 레자무르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이 뿌띠 부조에서도 포도밭 밑에는 이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다는데 여기서 이름을 이제 따왔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해드릴 생산자는 도메인 프리에고요. 특히나 이제 2009년 10년 빈티지는 강추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드릴 생산자는 이제 유드로 노엘라예요. 유드로 노엘라 같은 경우 0.53헥타를 지니고 있고 묵직하면서도 이제 파워풀한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 집도 이제 사실 갈수록 와인을 잘 만들었는데 요즘 조금 주춤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이제 수준급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역시 이제 크리스티앙 클라제가 0.52헥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좀 직선적이고 그다음에 농축미 있는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2019년부터는 아마 이 집도 이제 비오로 농사를 지으면서 와인이 좀 더 좋아졌죠. 루세잉 모양은 포도를 사서 만드는데 뭐 나빼. 다음 소개해드릴 포도밭이 이제 르클로 블랑 또는 라 비니에 블랑시예요. 여기는 이제 그 도메인드라 부제르가 모독볼로 소유를 하고 있고 면적은 2.29헥타 정도 돼요. 굉장히 좀 하늘하늘한 텍스처 뒤에 이제 좋은 밸런스를 지닌 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프리미엄 크루는 이제 레클라예요. 면적은 3.75헥타 정도 되고요. 도메인드라 부제르가 가장 많은 1.41헥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베르타냐가 레드를 0.6, 그 다음에 화이트를 0.55헥타를 소유하고 있어요. 프리미엄 크루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랑크루. 이 작가님 클로드 부조 파셀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리고 어디가 제일 좋은 파셀인지. 얼핏 봤을 때는 그 성주위가 조금 경사도가 있어 보였어요. 그렇지. 예, 성으로 갈수록 이제 성 쪽이 좀 좋긴 하지. 예. 뮤지니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쪽 라인이 좀 붙지. 그렇지. 이제 땅 보러 같이 다니니까 이제 알잖아. 딱 이렇게 딱 보면 클로드 부조 바로 옆에 어디예요? 빌라지지. 바로 다 옆에는 본노만의 빌라지급들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클로드 부조 중에서도 아래편 쪽에 있는 D74 2차선 도로를 보면 거기에 붙어 있는 이제 생산자들은 사실 조금 떨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 클로드 부조 성 근처로 해서 약간 위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좀 좋은 파셀로 이제 꼽히죠. 이제 클로드 부조는 총 끌리마가 16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언덕으로 갈수록 경사도가 짙고 좀 좋은 이제 끌리마인데 가장 좋은 끌리마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 뮤진이고요. 여기서 뮤진이는 이제 MUSIGNI죠. Y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랑 마우페르티우 이 두 클리마가 이제 가장 언덕면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3m 정도를 두고 샹벌 뮤지에 이제 뮤지니하고 이웃해 있죠. 뮤지니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생산자가 이제 그로페레스웨가 있고 그랑 마우페르티우는 앙그로와 이봉클레 정도 있을까요? 자, 이 작가님 질문. 르루아는 어디 가지고 있을까요? 딱 봐도 경산지. 르루아도 클로드 부조 바로 뒤편이에요. 그랑에세조하고 뿌띠 뮤지니가 이웃하고 있는 이제 갸렌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아래쪽에도 클리마가 하나 있고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어요. 클로드 부조의 면적은 약 50.96헥타 정도 돼요. 꽃드든 이 지역에서도 그랑크루 중에 가장 큰 면적이죠. 자, 이 작가님 두 번째로 큰 데는 어딜까요? 에세조. 그렇지. 아, 이제 좀 많이 통한다고. 근데 이제 포도밭 가니까 이제 좀 보이죠? 많이 보여요. 이게 그래서 포도밭에 사실 직접 가보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부조 지역에 대한 언급은 이제 1211년 그랑 클로드 시도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때는 이제 부조라고 이제 불러졌는데 포도밭이 이제 클로드 부조라고 불린 거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국가 소유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불리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889년에는 40명의 생산자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82명의 생산자가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82명이 다 와인을 만들지는 않을 거고 일부는 뭐 네고시앙한테 파니까 뭐 훨씬 더 많은 생산자가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클로드 부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으로는 이제 그랑크루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역사적인 가치가 워낙 높은 곳으로 1937년에 그랑크루로 이제 승격이 됐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지역은 고도가 이제 255m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뮤지니 쪽이죠. 위쪽 가장 이제 성 근처에 있는 그랑에세조 맞닿은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cm 정도 이제 표토가 부서진 석회암이나 진흙이 좀 많고 기반암은 이제 석회석이 풍부한 이제 마일스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이제 별도의 고랑을 통해서 이제 배수로를 만들고 커다란 이제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숲을 날린다고 해요. 이제 왜냐면 D94, D97 여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아스팔트 길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도로가 포도밭보다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빗물들이 이제 포도밭으로 스며들면서 이제 배수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클로드 부조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이제 샹벌 뮤지니와 본 로만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좋은 표현을 한다면 두 지역의 특징들을 이제 조금씩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생산자의 실력을 많이 타는 편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클로드 부조를 잘 만든다. 그러면 그런 생산자는 탑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 배추에서 김장김치를 만드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사실 그랑크루라고 불리기에는 좀 많은 점들이 좀 아쉽죠. 근데 사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몇몇 예를 들어서 르루아 그 다음에 누르네인겟 이런 집들은 사실은 뭐 클로드 부조도 사실은 달나라 와인들을 만들고 있죠. 일단 면적으로부터 해서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제 샤토드 라뚜르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50헥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샤토드 라뚜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48헥타 전체 면적의 한 10%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1910년에 플랜팅을 했고 일부 파셀은 VV로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일반 와인도 만들고 이 집은 딱 하나는 와인 뭐 비에비뉴 뭐 다 필요 없어요. 오마주 장 모린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2010년이 첫 번째 빈티지거든요. 제가 이거 2번 정도 테스팅했는데 이거는 예술 인정. 근데 나머지는 뭐 그냥 진짜 이거는 농축미나 파워나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와인이에요. 자, 이제 퀄러티로 따졌을 때 보는 탑5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평균가가 한 6,600불 정도예요. 지금 평균가가 얼마 정도 할게요? 이제 한 2,000불이에요. 그래서 보이면 사라.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한 900불대 정도 해요, 지금.